수십 년간 당신의 이름 앞에 붙었던 땡땡 기업 부장이라는 직함. 그 명함이 사라진 책상 앞에 홀로 앉아본 적 있으십니까? 퇴직은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은퇴 증후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한 대기업 부장이 퇴직 후 어떻게 처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단 하나의 감정, 자존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김진영 씨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58세, 국내 10대 대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25년을 일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죠. 억대 연봉은 기본이었고 연말마다 두둑한 성과급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법인카드와 차량으로 어디를 가든 부족함이 없었고, 식당에 들어서면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 화려한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아주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쳐보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쏟아질 줄 알았던 후배들의 안부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직장이라는 내 인생 가장 거대했던 인간관계의 무대가 통째로 사라지자 그는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불어나는 일 없이 줄어들기만 하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그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자존감의 붕괴를 느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돈이 더는 모이지 않는 현실에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는 60대 남성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의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보다 무려 6배나 많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죠. 김진영 씨에게도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진 김진영 씨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 중소협력업체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명함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과거 대기업의 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시스템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보며 우리 때는 말이야, 이따위로 보고서 안 썼어. 인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이것밖에 못하나? 라며 과거 대기업 시절의 잣대로 무섭게 질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동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임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무시했고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인 양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직에 전혀 융화되지 못하는 외로운 섬, 독고다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의 선진적인 경험을 조직에 이식하고 싶었지만 김진영 씨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눈높이와 권위적인 태도는 조직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이라는 씁쓸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려했던 퇴직 후 불과 3년 만에 재취업은커녕 가정마저 흔들리는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영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의 오만한 성격을 탓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직함과 나를 동일시한 치명적인 착각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은 김진영이라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과 그가 속한 거대 조직의 힘에 예를 갖췄던 것입니다. 퇴직으로 그 후광이 사라졌다는 차가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와 똑같은 대우와 권위를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진영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평생을 헌신한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오만한 자존심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통제불능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 안정이 곧 자존감의 원천이었던 그에게 소득의 단절은 내 삶을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차가운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퇴직 후 나를 재정의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나와 진짜 나를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직함이 사라진 자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은퇴 후 인생 설계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눈높이를 낮추고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봉과 직책,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과감히 잊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재취업, 그리고 행복한 인생 이막은 과거의 지기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월급이 좀 줄면 어떻습니까? 작은 회사라도 나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효능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왕년을 버리고 신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조직에 합류하게 된다면 나이와 과거 경력은 잠시 잊고 신입사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르치려 들기 전에 먼저 듣고 질책하기 전에 먼저 배우십시오. 특히 나보다 어린 상사와 젊은 동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륜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나고 조직은 당신을 진정한 동료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일 중심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은 평생을 얽매였던 일 중심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업무로 얽히지 않아도 되는 오랜 친구,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 취미를 함께 즐기는 모임 등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준비 없는 은퇴 후의 시간은 소중한 가정마저 심각한 스트레스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의 추락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직장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내 인생 후반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서늘한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과거의 낡은 명함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존심입니다. 당신의 명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빈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중한 빈칸을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